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10페이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있죠?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과점주주 그러면 어떤 자냐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요,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요, 전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에, 여기가 포인트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요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들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중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50% 어떻게 돼? 초과 보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이 비상장 법인에 자, 만약에 비상장 법인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30%, 40%, 30% 주식을 보유합니다. 과점주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다. 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얘네들 주식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몇 프로예요? 70%. 갑과 을은 과점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요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아직 안 물어보고 있는데,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110페이지를 볼 건데요, 과점주에 대한 간주취득 제도의 취지 및 의인데요, 그 제도의 취지, 자, 줄 긋지 말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기억번이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건 아니지만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실제 면에서는 자기 소유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지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니은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분산을 촉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동그라미 2번 과점주주의 의의를 봅니다. 110페이지. 기억번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 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무슨 얘기냐? 신탁한 재산도 포함해서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때 과점주주는 거기 보조단의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보이죠? 자, 100분의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한다. 밑줄이고 100분의 50 그 밑줄입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50% 어떻게 돼? 초과 보유하는 주주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과점주주 의의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입니다. 과점주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줄이요. 이 말은 지방세 기본법 44조는 공유물의 연대납세무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성립요건 봅니다. 비상장법인의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어야 돼요. 상장법인 윗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이사회 주총 의결 결의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견제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점주라도 지멋대로 못하니까 유가증권시 상장한 법인은 납세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식을 포함해서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과점주가 됐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들은 읽어보면 기억번호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고, 즉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분산을 촉구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은 그냥 읽어보면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과세 범위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뭐 모의고사라든가 뭐 하고 뭐 이러면 단글로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9회 때 나와가지고 30회라든가 이런 때는 거의 소홀히 했고, 왜냐하면 다시 또 독립범죄로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소홀히 했고 그랬는데, 30일에도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이제 32회니까 조금 출제된 지가 좀 됐으니까 한번 유의 있게 보긴 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세 범위 봅니다. 최초 과점주주요.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여기 포인트입니다.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짝이고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건지 사례를 우리가 볼 건데요. 사례를 볼 땐, 표를 볼 땐 왼편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립 당시에 0%입니다. 납세 없겠죠? 예. 근데 설립일 이후에 60% 주식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자, 60%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60% 전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40%예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0%는 납세무 없어요, 설립 시는. 근데 20%를 왼편부터 보세요. 주식을 추가 취득했어요. 60%가 됐습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 증가한 20%만 과세하는, 2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60% 전체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서 60% 전체 납세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존 과점주주 봅니다.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여기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다만 밑줄입니다. 여기도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사례 3번을 봅니다. 설립 당시에는 40%입니다. 납세무 없죠?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그 다음에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죠? 그러니까 전체 과세입니다. 60%. 근데 60%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7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 증가분. 60에서 70% 늘어난 10%만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법인 설립 시요. 법인 설립 시에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어요. 자, 비상장 법인에. 자, 그리고서 어떤 주주가 20%를 설립일 이후에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60%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예? 일단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없어요. 자, 40%는 과세하지 않고, 자, 이때 과점주주가 아니었죠? 50%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과세해요? 60% 전체 과세합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요. 예를 들어서 10%를 추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70%가 됩니다. 이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이미 60%는 과세했기 때문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냐? 10%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표로 본 얘기가 증가분만 과세. 표로 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단서 부분 읽은 건 어떤 거냐? 그러면 거기 111페이지 사례 4를 봅니다. 설립 당시 40% 납세무 없죠? 설립 시는. 넘어갑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례 4를 계속 보시면 112페이지 맨 꼭대기요. 설립 후
취득 또는 증자 등을 통해 30%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7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요, 주식 10%를 양도했어요. 60%로 줄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과점주죠? 10% 줄었어요. 납세는 없고. 그랬다가 60에서 20%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이때는요, 지분이 원래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는 건데, 이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여기서 몇 프로예요? 70%가 최고 비율입니다. 그러면 70에서 8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몇 프로? 10%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사례 5를 보겠습니다. 설립 당시 50%예요. 납세는 없습니다. 설립시는. 근데 과점주예요? 아닙니다. 50%는 50% 초과해야지. 자, 3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80%가 됐습니다. 자, 과점주가 최초로 됐죠? 8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20%를 양도해서 60% 줄었어요. 과점주네 여전히. 근데 60에서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 몇 프로 여기서는 80%. 최고 비율 80%하고 70 비교했을 때 증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고 팔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막 이렇게. 근데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자 늘어나면,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늘어나면 취득세, 팔았다가 늘어나면 취득세, 팔았다가 취득세. 그러면 계속 살 때마다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얘기냐면, 다시 보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70%였다가 주식 10%를 양도해서, 지금 표로 본 게 이거예요. 10%를 양도해서 60%가 됐습니다. 여전히 과점주인데, 여기서 이제 몇 프로를 추가 취득했냐면, 만약에 20%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래가지고 70%가 됐습니다. 80%가 됐습니다. 80%가. 자, 이랬을 때 원래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지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계속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할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 몇 프로입니까? 이 사례에서는 최고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이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죠? 몇 프로 늘어났어요? 10%.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분 여기서 몇 프로요? 10%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반대로요. 자,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 80%였어요. 자, 주식 10%를 20%를 양도해 가지고 그래서 60%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과점주예요. 자,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또 증가됐을 때에서 10% 추가 취득해 가지고 만약에 70%가 됐다. 이때는요, 지분이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 몇 프로입니까? 80%가 최고 비율입니다. 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어야지. 지금 80에서 70 증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112페이지 3번의 재차 과점주주 봅니다. 과점주주였다가요,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여기 또 밑줄입니다.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사례 6을 한번 볼게요. 설립 당시에 40% 납세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설립 후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니까 전체 과세하죠? 60%. 그랬다가 20%를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3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60, 40, 70%.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해요. 몇 프로 늘어났어요? 10%. 증가분만 10%만 과세합니다. 60에서 70. 사례 7을 봅니다. 설립 당시 40%, 납세는 없습니다. 설립시는 113페이지.
30%를 추가 취득해서 70%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니까 전체 과세하죠. 70%. 그랬다가 주식 25%를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를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가 다시 됐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60%를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납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아까 요거는 계속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죠. 이것은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5년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을 따져서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과점주주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할게요. 과점주주였다가요. 주식을 양도해서 40%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되는 거고, 이건 계속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자 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죠. 이런 경우에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10%만 과세해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70%였다가 반대로 40%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증가가 없을 때는 납세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입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하고 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를 비교합니다. 요거고. 예? 조용히 여러분들 아주 침묵 속에서 자 원래 이런 조용한 침묵은 이해 안 될 때 표정인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였다가 다시 됐을 때 진짜 비교하고 요거. 자 그러면 교재를 보니까 그 양가로 4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확인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래인데 1번은 읽어보는 거고 2번이요.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물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물을 부담한다. 설립 시는 납세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말고 동그라미 5번은 나중에 5번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걸 5번을 보면 또 헷갈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보지 말고 아예 나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5번 또 내가 분명히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5번 보지 말고 나중에 슬쩍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고요. 요걸 봅니다. 114페이지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을 봅니다. 자,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 114페이지 보니까요. 핵심 요약이요. 비상장 법인이요. 주식을 취득해야 되고요. 과점주는 거기에 숫자 두 번째 줄 끝에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는 과점주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3번에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이 된다는 거. 4번 과점주들은 밑줄에 연대납세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모의고사 또 그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촬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국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보는데 제가 강의 안 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안 알려준 내용을 출제했을까요? 강의 한 내용만 출제했을까요? 강의 한 내용만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 보면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쉽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좌절을 시키면 안 되니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냥 답을 좀 처음이니까 1개월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좀 3월달까지 공부한 사람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니까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그 답을 여러분들이 그 공부 좀 충실한 사람이 답을 좀 가급적이면 좀 맞추라고 이렇게 출제한 문제도 있고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변별력 없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실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전범위로 이런 게 싹 내용이 그려지려면 이게 아직 멀었어요. 전범위로 그려지려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려면 청포도가 익어갈 무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 보더라도 2학년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실망하지 않고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 복습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빨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저랑 같이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고 우리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이요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우리 성립확정 소멸. 자, 그럴 때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성립식이 받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재산세, 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의 기준이 되면 언제다? 6월 1일. 그 다음에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과세 기준이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네들은 언제고? 7월 1일이고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집행할 때 아닙니다.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요. 단 예정신고가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요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주민세 개정된 것은 이따가 또 나오고요. 하여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이건 여러분들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그 재산 없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거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종업원분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뜬금없이 나왔는데, 자 봅니다. 납세무 성립시기 지방세 가산세는 그 지방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불성실한 그 세금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수에 따라서. 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럼 본세예요. 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네들 부가세들의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니까 소득세 따라가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인지세 문서 작성하는 때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죠. 자, 그랬을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금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이런 것들.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자, 과세관청에서 과세분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이요 등등.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국세에서는 원칙 어떤 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 세는 세금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납세무 소멸이요. 우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무 소멸 사유 5가지. 죄송합니다.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아닌 거, 자, 납세리 사망,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걷어들여서 다시 보내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건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척기간, 우리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척기간 국세,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여기거래일 때는 15년, 10년, 7년, 15년, 10년, 7년.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특히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 따라갑니다.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도 10년, 7년, 5년인데 지방세
자,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요. 자, 우리가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요. 그 다음에 또 국세 5억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금액 다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뭐고? 기한후 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인데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것은 수정신고고, 얘네들 둘 다 결정통지, 경정통지, 고의수도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한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자, 몇 프로요?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내 20%. 그래서 자, 무신고 가산세 깎아줄 때 기한후 신고는 50, 30, 20%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이 납부불성시간세는 감면해준다는 아닙니다? 안 해준다. 이런 걸 중요합니다. 수송신고는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뭐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손비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 그럴 때 이 국세 징수금, 지자체 징수금의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보면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 징수해야 하는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 저를 봅니다. 국세는 자, 어떤 거? 체납 강제 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3등이 가산세. 근데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일단 체납손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요거 다 다르다는 거. 조세들 상환에 어떤 게 우선하냐?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 있죠?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최고 1등이라고 그랬죠? 세금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피담보채권의 우선, 법정기일 전에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의속을 통해서 징수될 때는 고의속 발송일. 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하냐? 우선합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죠.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여기만 보고 그냥 복습하려고.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또 그리고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삼총사에다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이 자,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입니다. 항상 설정일자한 것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이런 것들이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들 살짝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교하게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우리가 성격에서 취득세 사실주의 현황 부과한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것들,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다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현황 부과한다는 거, 이런 것들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뭘 들어드렸어요? 뭐?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 과세되지 않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눠지고,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네 가지 어떻게 였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또 원래 승계취득 같은 취득세는 승계취득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는 거, 무상취득도 과세 이런 것들.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을 하는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 어떤 일 있을 때, 가액의 증가했을 때,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부과된 거 아니에요. 가액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전지세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맞이 딱 50%는 과점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단 근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을 때만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지. 자,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 최고 비율보다,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을 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자,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 증가가 과점주 이전의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없을 때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단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중 과점주가 아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 많이 하네요. 과세상, 자, 납세무자, 또 과세표준 세율, 또 중요한 것들 하니까 다음 주에 본방 꼭 사수하시길 당부드리고, 다음 주에 실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